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이죠. 이 조국 파면됐다라는 보도를 했더니 자, 지금도 우리 뭐 한영 의원님 조국 파면 소식에 춤출 듯합니다. 그런데요. 맞아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제 카타르시스를 좀 느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 서울대 교수직을 파면한 것이고요. 이 법률심에서 2심, 3심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징역 2년 1심에서 받았는데 이제 2심에서는 법정 구속만 남았는데요. 2년이 아니고 최소한도 정경심보다는 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죄가 정경심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 해서 법정 구속이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내년 총선 나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뭐 근데 뭐 2심에서 말이죠. 이 법정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요.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고 조치, 항고 조치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년도 출마하는 데는 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김명수 이게 9월 달에 잘려 나가니까요. 대법원장이 새로 바뀌면은 이 조국과 같은 재판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좋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조국 꼴 좋다. 또 너희들은 도대체 이날까지 얼마나 기다린 건지 하고 돼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 이 법이 무섭다는 거를 알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미 앞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세정 총장이 왜 물론 이제 혐의만 갖고서는 징계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늦췄고요. 그러다가 교육부로부터 이제 이 경고장도 이 오 총장이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고장을 받은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오 총장이 도대체 이 뒷배가 누구였는지도 이제 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야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 조국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으로 아주 뭐 번개처럼 빠르게 지금 입장문을 내놨어요. 입장문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서울대 폐교하라고 하는 댓글이 올렸는데 이거요. 이 조국 말하자면 이 조빠들한테 이 SNS 이제 이 반박문이 나오니까 이게 조빠들한테요. 들고 일어나라, 한가라 이러한 지령을 내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댓글들을 보면 여전히 이 조국 이 팬덤의 비정상 개딸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 이러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민주당 혁신위원장 굉장히 관심 많을 거예요. 지난번에 이례경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SBS 단독 보도를 보면은요, 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정근식 서울대 전 교수 지금 이제 서울대 사회학과의 명예교수로 되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근식이를 갖다가 사실상 내정해 놓고 내주 중으로 이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SBS의 단독 보도가 있고요. 이에 반하는 보도가 또 JTBC에서 하나 나오고 있어요. JTBC에서는요, 그동안 이제 3명의 이 교수들이 거론이 된다 하면서 이 물망에 올랐던 이 김은경 교수, 뭐 김은경 교수는 이제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데요. 김은경 교수가 이제 내정이 되어 있다. 이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둘이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둘 다 하나는 SBS, 하나는 이 JTBC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특히 정근식 교수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령영과 비슷한 대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이 과거의 행보가 있습니다. 자, 이 중공군이죠. 그 당시에 중공군의 포로에 관심이 많다. 이런 얘기를 우리 국군 포로들이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러 갔더니 나는 중공군 포로에 관심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서 당시 우리 국군 포로들을 얼빠지게 만든 흥분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근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2021년도 5월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이 관련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근식을 앉힐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5.18 지금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계속해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5.18 유공자 중에 제가 이제 어제는 이 정치권 그다음에 언론계 가짜 유공자들을 보도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스카이델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가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또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이미 댓글에도 올라와 있네요. 하여튼 뭐 댓글 많이 성원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조국의 반박, 이 입장문, 이 변호인들이 입장문을 즉각적으로 내놨고요. 내놨습니다.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입장문을 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에서 말이죠.
조국을 갖다가 이 파면 처분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딸 조민의 부산 의전원 장학금 수수 내용, 그다음에 사모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 증거 의조 교사, 그리고 세 번째 동양대 PC 하드디스크의 증거은닉 교사, 이 세 가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이거 징계가 잘못됐다, 이러한 결론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페북, 이 조국의 페북에 올려놓은 이 변호인들의 반박 입장문입니다. 자, 그래서 출입 기자들한테요,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서 파면을 의결하였음. 이렇게 이제 시작을 되는데요. 자, 물론 이제 뭐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우선요, 우선 이 페북의 글을 보면은요,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 그래서 서울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이하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첫 번째가요, 조국 장관의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두 번째, 사모펀드 운영 현황 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세 번째가요, 이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서울중앙지법 21-1부는 두 번째인 사모펀드 현황 증거 위조 교사하고요, 세 번째 PD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리고 1번 확인 조국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사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렇게 밝히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는요, 조국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참조로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노환중 교수 스스로도 지금 이제 항소를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고, 부산대는 그래서 징계 결정을 안 했는데 왜 이 노환중 교수는 그러니까 장학금을 준 교수는 징계 결정을 안 했는데 장학금을 받는데 그 조민희가 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조국 장관은 당연히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끝까지 존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서울대는 조 장관에 대하여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선거하고도 이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조 장관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이 주장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이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교육부 당국에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보면은 이러한 이 변호인단의 이 항소, 이 불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요, 작년 7월 초에야 서울대가 징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조국은요, 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이미 지난 2019년도 12월에 불구속 기소가 됐고, 한 달 후인 2020년도 1월에 교수직에서 이미 직위가 해제됐어요. 이미 교수직에서 직위가 해제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직위가 해제된 바 있고요. 당시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뭐라고 했느냐?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 의결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작년 7월에서야 이 교육부의 강력한 이 경고를 받고 나서 징계 의결을 요청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징계 결정은요,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는 다르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심의 성격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요, 우선 서울대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만큼 더 큰 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심으로다가 이 사실 여부를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교수로서의 이 자격을 상실했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오히려 굉장히 뒤늦게 서울대 교수 조치가 이루어졌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1시간여 만에 지금 이제 조국의 SNS에다가
변호인들이 입장을 올렸는데요. 댓글이 34개나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공유 댓글가 33 그리고요. 좋아요가 무려 265개나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요. 박인환이라는 사람은요. 진짜 서울대는 이제 폐교시켜야 한다. 그리고 천소영이라는 사람은 다들 권력에 충성을 바치네요. 힘내세요 장관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진리가 나의 벗이 아니라 검찰이 나의 벗이구나. 나라가 망해 가는구나. 그리고 서울대는 이제 의미가 없는 듯 정권의 눈치 보는 그런 대학은 없는 게 나아요. 죽은 대학. 그리고 유감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용감하게 힘냅시다. 그리고 서울대 존재가 아직까지 있을까 싶습니다. 서울대 폐교가 답입니다. 서울대 빙신들, 악랄한 인간들, 힘내세요 장관님. 선택적 징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말이죠. 예, 설대도 미쳤다. 이게 뭐냐? 이게 서울대 이 파면 결의에 대한 조국 SNS의 댓글들이에요. 이런 댓글을 다는 인간들 정말 그 정체가 굉장히 참 걱정스러운 인물들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 혁신위원장의 SBS 단독 보도 내용하고요. JTBC 단독 보도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먼저 SBS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전 서울대 교수, 현재는 이제 명예교수로 되어 있는데 정근식 교수가 최종 낙점이 돼 있고 내주에 발표할 예정으로 조율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교수는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이 정근식 교수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전북 익산 출신이고요, 전주고등학교를 나와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분은요, 국가폭력과 피해자 기업, 동아시아 냉전질서 연구의 권위자로 되어 있고, 전남대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한 뒤에 올 초 정년 퇴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동부아센터장 그리고 비판사회학회 회장을 지냈고 문정권에서는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결론이 났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요 이미 이례경 때문에 이제 홍역을 한번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근식 교수는 학자와 기관장으로서 오랜 기간 검증이 됐다. 그다음에는요 당내 계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당내 다양한 계파 인사들과도 상당한 인연이 두루두루 깊다. 그리고요 그러면 어떤 이 인연이 있느냐? 우선요 이낙연의 이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연대와 공생에서 사회분과 소장을 맡은 바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경기지사 할 적에는 경기도 연구원의 이사 그리고 경기도 평화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저 서울대 76학번으로 돼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 뭐 76학번 맞아요. 조희연 교육감과 이 대학 시절에 대학 재학 때부터 민주화운동 때 운동을 같이 해온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과거 이 학자로서의 이제 활동 경력, 그다음에 과거사 위원장한 경력, 그리고 민주당 내 다양한 계파. 왜냐하면은요 이례경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친명의 핵심이 아니냐. 이래서 상당한 반론이 제기된 바 있고 뭐 9시간 만에 낙망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비해서 지금 이제 이 정근식 교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 이 과거에 이 조선일보가 2021년도 5월에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당시에 우리 이제 6.25 때 그 우리 국군 포로들이 면담을 하러 갔어요. 이 면담을 간 이유는 우리 국군 포로들이 포로가 됐을 때 북한 당국 그리고 중공군한테 가혹 행위를 많이 받아서 이 진실을 규명해 달라. 왜냐하면 과거사의 위원장이니까요. 이거를 호소하러 갔는데 엉뚱하게 말이죠. 그런 이 억울한 그런 이 피해, 이 가혹한 행위 여기에 대해서 이 과거사 위원장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 연구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오히려 거꾸로 중공군 포로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찾아갔던 국군 포로 두 명이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정근식 교수가 이제 이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거론가 되면은 이 당시 상황 그러니까 우리 국군 포로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중공군 포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과거사 위원장이 도대체 이거 대한민국의 과거사 위원장이 맞느냐? 더군다나요, 이 북한에서는 당시 우리 국군이 8만 2천 명이 이 실종된 국군이요, 이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국군이 8만 2천 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53년도 정전협정 때 북한은요, 포로 교환 과정에서 전체 10분의 1에 불과한 8,343명만 송환하고 이제는 포로가 없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북한에는요, 수백 명의 우리 국군 포로들이 지금 억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군 포로들의 실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려고 한 이 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지금 이제 드러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김은경 한국외대 법대 교수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김은경 교수는요, 이 문재인 정권에서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고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지난 3월까지 임기를 다 채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권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운 첫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라서 화제도 많이 됐고, 여성 최초의 금감원 부원장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혁신위원장으로서 이 적격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당내에서는요, 이 김은경 교수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재명이하고 큰 인연은 없고 금감원 부원장으로서의 문재인 정권 때 최초 이 상징성은 물론 있지만 이 정치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혁신위원장은 고도의 정무 감각이 필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이러한 인물을 갖다가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물을 당에 앉히느냐, 오히려 분란만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JTBC와의 통화에서 김은경 교수는요,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고만 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JTBC 보도 내용과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이 상호 상충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보도의 이 흐름으로 볼 때 정근식 교수가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스카이 데일리가요, 연속해서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5.18 유공자 4,344명을 전수조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저도요, 이 정치인 그다음에 많은 언론인 이 가짜들을 갖다가 쭉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문화예술계 부분에서의 가짜 인사들을 갖다가 이 스카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 5.18 문화예술계 공로자가, 유공자가 179명인데요. 그중에서 160명이 가짜라고 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공적도 없고 피해 사실도 없는 이 학생이나 노동운동 출신들까지도 끼워 넣고, 소설가와 수필가가 32명으로 최다다. 그리고 문예잔치 인사도 26명으로 2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전에 출품을 했고, 그리고 영화평론 썼다는 것만 하나로 갖고서도 유공자로 지금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이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문화예술계 인사가 정치계에서는 310명, 언론계가 181명, 그다음에 문화계가 179명으로 세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가짜가 이제 160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된 유공자로 등록된 인사들 중에서 179명 중에서 19명은요, 실제로 이 유공자로 인정될 만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요, 대표적인 게 이 2명은 총상을 입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10명은 계엄군한테 폭행을 당해서 중상 또는 경상을 입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5명은 계엄군에 맞서서 시민군으로 활동을 했고, 나머지 2명은 5.18 당시 군사법원에 회부돼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요, 연극 배우 박아무개상 씨는요, 5.18 당시 유인물을 만들어서 광주 지역 시내 일원에 배포하고 5월 21일에는 총을 들고 자체 방위를 섰다가 계엄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아무개선 씨는요, 당시 유인물 제조반에서 활동했고 시민군으로도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유공자로 선정이 됐다. 그리고 윤아무개 씨는요, 1980년 5월 22일 당시 광주 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에 시내 거리를 걷다가 총상을 입었고요. 소설가 서아무개 석 씨와 화가인 양아무개 모 씨, 서예가인 송아무개 수 씨 등은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해서
유공자가 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공자 등재 160명은요. 5.18과 전혀 연관된 공적 또는 피해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일부는요. 5.18이 아닌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한 경우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추정된 이 문화예술가들을 보면은요. 소설가나 수필가와 같은 작가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 단체 소속인 경우가 26명으로 뒤를 잇고요. 그다음에 화가 서예가가 23명이고 시인이 21명, 영화감독 등 영화관 인사가 20명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가수, 작가, 작곡가가 12명, 사진작가가 11명, 연극배우, 연출가가 10명, 공예 조각가가 5명이고 유공자로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말이죠. 5.18 유공자가 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예컨대 말이죠. 유명 영화 감독인 여아무개 동씨는요. 광주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인 77년도에 서울지역대학교 민주구국투쟁 선언문 사건으로 민주화 명예유공자가 됐고요. 수필가이자 중학교 교사이던 조아무개 자씨는 전교조 활동을 하다가 90년대 해직돼서 민주화 영예로 유공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참 민주화 영예 이게 인후보증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물론이고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력으로 이 문학의 유공자가 된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무개 구씨의 경우에는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순회 사진전에 사진을 출품한 이력 때문에 유공자가 됐고 최아무개 희씨의 경우에는요. 5.18 관련 영화평론을 했다는 영화평론 이 이유 하나만으로 민주화 영예 유공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민주화 명예를 통해서 5.18 유공자로 등록된 인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문화예술계 인사들은요. 성명과 소속만 있을 뿐이고 피해 내역이라든가 공적이 전혀 없다. 그래서요. 이들 중에는요. 국립예술단체 이사장, 지역문화원장, 그다음에 지역미술가협회 회장, 시인이자 국내 일간지 논설위원, 지역문인협회 회장, 공연 및 전시시설 전 사장과 예술가 단체회장 등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온 인사들도 대거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뻔뻔스러운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도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